최근 레드캣 홀딩스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캐리스데일 캐피탈이라는 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아 보이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리포트 발표 이후에 주가가 15% 정도 빠졌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발표 전 레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리포트에서 제기한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먼저 SRR 계약이 과장되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종목을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SRR 계약인데 요게 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요 회사의 긍정적인 재료가 나토 그리고 미국 동맹국향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이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캐파를 증설하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계획이었지만 현재 찍히는 숫자상으로는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생산 캐파 얘네들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자 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SRR부터 볼게요. 회사가 가이던스를 줬던 것은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이 5년 동안 전체 규모 약 260밀리언 달러 그리고 5,880개의 드론 시스템을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개의 시스템에는 두 개의 드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760대의 드론을 판매한다는 것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수리 그리고 훈련 등의 서비스 수익이 30%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회사의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에 걸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2025년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 전망치가 이것까지 반영하면 약 80밀리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줬었죠. 이 숫자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숫자였냐를 보시면,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있던 영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매출 2024년 매출이 18밀리언이었는데 2025년 매출이 80밀리언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공격적인 성장률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매 리포트에서 이 숫자를 분석하기로는 전체 규모는 이 260밀리언이 아니다. 20에서 25밀리언이다. 10분의 1이죠.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회사는 5,880개의 드론 시스템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언급했지만 연간 최대 300개의 시스템밖에 판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5년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1,500개의 시스템밖에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근거는 육군의 예산 요청 내역입니다. 육군의 전체 예산 상한을 고려했을 때 저만큼의 드론 시스템을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 리포트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모 팩트 체크 아직은 100% 안 됐다. 요 세모로 놓을게요. 그래도 일단 찝찝하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약 연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사는 5년이라고 했지만 2에서 3년 주기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에 5년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한을 의미할 뿐 실질적으로는 2, 3년 주기로 될 것이다. 이것은 출처가 어떤 문서가 아니고 그냥 관계자예요. 이제 군수품 수급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세모죠. 그리고 이 부분, 회사가 12월에 SRR T2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음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국방부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결과 발표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세부 조건 설정, 그리고 만약 이 계약 주기가 2, 3년이라면 2, 3년 후 재선정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공매 리포트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조금 더 필요하고, 특히 이런 부분은 관계자의 언급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0% 믿지는 않고 일단 세모로 놓을게요. 사실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찝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팩트로도 그냥 딱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룸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GPM이 향후 50%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량 증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는 계속 어떻게 말을 했냐, 월 수천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 것이다 라고 2022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2022년 초에 향후 몇 개월 안에
2023월에는 지금, 7월에는 또다시 향후 몇 개월 안에, 24년 초에는 지금, 2024년 9월에는 2025년 중.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신빙성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매 리포트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가까운 관계자는 캐파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세모죠. 팩스체크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지난 3년간 캐펙스가 단 3밀리언이다. 40억이죠, 대충. 근데 보시면 이게 캐펙스 이게 분기 단위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심지어 2023년 이후로는 캐펙스가 더 줄고 있어요. 요때쯤이면 이제 이 타임 스케줄로 봤을 때 2024년 초중순이면 SRR 선정의 거의 목전까지 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 2개사까지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SRR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회사는 판매량 가이던스가 이미 충분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캐펙스 지출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찝찝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처음 투자 영상을 만들 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누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자, 위에 거 세모, 밑에 거 큰 동그라미. 그 다음 또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는 회사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어요. 자, SRR-T2 프로그램 아주 좋고요. 그리고 나토의 여러 국가들과도 얘기 중인데요. 이 중의 한 국가만으로도 SRR-T2 프로그램의 4배 이상 규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RR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이후로 미국 동맹국향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매 리포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토향 판매가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앞에서 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가이던스와 비슷합니다. 2022년부터 언급을 했던 것이고 2022년 3월에는 한 달 안에 됩니다. 11월에는 내년 중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에는 첫 수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봄 중에 이 나토향 판매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8월에는 2달 안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계약이라는 게 계속 미뤄질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이제 됐다고 했다가 될 거라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일단 이 부분 조금 찜찜하다. 세모. 그리고 유럽의 드론 시장. 유럽의 드론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는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유럽 연합이라는 국가 자체가 유럽 연합이라는 그런 지역체 자체가 미국보다도 사이즈가 작은데 그 안에서도 여러 국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구매 시장은 파편화되어 있을 것이고 판매도 파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업체라고 하면 밑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중국산 드론 업체가 여전히 플레이어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러니까 최근에 독일은 또다시 한번 중국산 드론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승인을 한 것은 아니고 이 독일의 유통업체가 검증을 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재설치한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장도 작고 판매 플레이어도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의 4배 이상 규모가 그것도 한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예전에 나토양 저도 회사 가이던스를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가이던스를 주면 그 안에 악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는데 다시 조금 차가운 머리로 생각하면 유럽의 한 국가 그러면 나토에서 독일이라고 하죠. 독일이 미국 국방부보다 그런 4배 이상 더 큰 규모의 드론 구매를 진행을 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급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나토 전체가 미국의 4배라고 해도 조금 의아할 것 같은데 나토의 한 개 국가만,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SRR 프로그램의 4배 이상 수주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다소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찜찜하다. 그리고 2025년 가이던스로 다시 돌아갈게요. 뭐 잔뜩 영어 써져 있지만 필요 없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숫자에도 적혀 있는데 여기 매출 가이던스 59로 적혀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드캣은 이 SRR 프로그램향 매출을 빼더라도 50에서 55밀리언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줬다. 그거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이 회사는 총 3단계의 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단순하게 나눌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 초근접, 그리고 적당한 근접, 그리고 뭐 중거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3개가 각각인데 일단 현재 이 회사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틸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틸2의 다음 버전인 틸3에서 최대 25밀리언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엣지 130에서 25밀리언, 그리고 팡 FPV에서 8밀리언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매 리포트 의견으로는. 그걸 하나씩 보면 좀 전에 제가 틸2가 주력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SRR 향으로 납품하는 것도 일단 이 틸2 기반이에요. 틸2 기반으로 이제 개량을 한 블랙 위도우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것인데, 어쨌건 이 틸3가 25밀리언을 창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틸2의 조립 라인은 그대로 두고 틸3를 위한 새로운 조립 라인을 설치하고 여기서 제조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컨콜을 보면 이 틸3 그리고 SRR 프로그램에 납품하는 블랙 위도우 생산을 위해서 틸2 라인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틸3 조립 라인의 증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이 가이던스가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엣지 130은 더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틸3는 그래도 생산 그림은 보이지만 이 엣지 130은 지금 생산 설비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레드캣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각각의 드론 회사를 다 인수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이트 웨이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12월 컨콜에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자, 언제 플라이트 웨이브 팩토리가, 그러니까 플라이트 웨이브사의 공장이 가동이 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경영진이 좋다고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 We just signed the lease. 그러니까 이 공장 리스 계약을 최근에 이제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한다. To have more of a startup style factory. 그러니까 스타트업 스타일 팩토리. 그러니까 뭐 정규 공장이라기보다는 뭐 간이 공장, 그러니까 일단 임시로 만든 공장을 3주 내지는 4주 안에 일단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일단 임시로 설비를 빠르게 만들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합하면 틸2, 그러니까 이 회사 역사상 가장 잘 팔린 드론으로도 2024년 한 해 동안 17밀리언 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 양산해보지도 않은 드론으로 각각 25, 25씩 찍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생산 설비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12월에 요 가이던스를 줬으니까 뭐 요 가이던스가 충족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상을 1월 31일에 30날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스타트업 스타일 팩토리만 있을 것인데 어느 세월에 이 25밀리언을 달성하냐, 요게 이 공매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조금
저는 뭐 이 공격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숫자가 조금 세긴 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자 매도와 관련된 건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틸 드론, 그러니까 틸2 드론을 만드는 틸 드론사가 레드캣 홀딩스에 흡수 합병이 됐었습니다. 여기의 CEO였던 그리고 레드캣 홀딩스의 CTO로 재직하고 있던 이 조지 매투스가 사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도 세모로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지는 이거죠. 앞으로 잘 될 건데 왜 팔았냐? 주식도 지금 있는 거 대거 처분했고 잘 판매가 될 걸로 전망했으면 남아있지 않았겠냐. 저도 그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또 요 안에 어떤 뭐 일이 있는지 모르고 또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서 나간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일단은 세모로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제가 뭐 신나게 밸류에이션을 했던 게 이 회사의 가이던스 플러스 제 나름대로 SRR 규모를 뭐 추정해서 적용을 했던 것인데 일단 다 깨졌죠. 2025년 가이던스 못 믿겠고요. SRR도 지금 팩트 체크는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 찜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불 케이스에서 나토의 여러 회원과의 계약도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긴 반영 안 했지만 이것이 이제 매수의 주요 논지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세 개 다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러티브 자체는 드론 시장 좋고 뭐 자율비행 좋고 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드론 시장에 뭐 부채질을 해주고 뭐 다 좋지만 일단 굳이 이렇게 좀 강력한 매도 리포트가 있는 상황에서 불나방처럼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찝찝한 부분이 많네요. 많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러티브는 깨진 게 없고 뭐 테슬라, 거기는 뭐 팔란티어랑 협업 뭐 이슈도 여기 있던데, 일단 내러티브는 뭐 깨진 게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방 계약도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규모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작을 것 같다는 것뿐이지. 그다음에 뭐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이 SRR 매출이 지금 해봤자 1조잖아요. 1조짜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계약만 봐도 뭐 5년에 뭐 10조, 8조, 4조 뭐 규모가 크니까, 만약에 미국의 이런 방산업체 방산 계약이 1조다. 뭔가 막 엄청나게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는 규모가 생각이 들진 않는데, 이제 얘네 캐파를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그게 좀 찝찝하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를 다시 좀 본다면, 캐파 증설이 얼른 이루어져서 캐파에 대한 그 의구심이 좀 해소되는 시점이 다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일단 그 1조는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260 밀리언이니까 아, 그쵸, 뭐 그쵸. 네, 밀리언, 10억, 아, 그쵸, 100억, 그쵸. 1000억 그러니까 요거에 뭐 이제 4천억 그쵸, 정도인 그쵸. 거죠. 예. 4천억이면 사실 저는 엄청나게 뭐 큰 계약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미국 국방비가 1,000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천조 안에서 이 드론 향으로 뭐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쵸. 네. 이것도 사실 확인하고 싶긴 하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뭐 언제적 천조국이에요. 지금은 뭐 천몇백 조일 텐데, 네. 천몇백 조에서 향후에 큰 그 방산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드론 쪽으로, 뭐 이 회사가 예산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망한 드론 업체에 4천억짜리 예산이 뭐 좀 말이 너무 크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충분히 뭐 가능한 숫자라고도 생각이 들고, 나토향으로 이제 4배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토향으로 보면은 뭐 한 1.67조. 사실
뭐 폴란드 뭐 이런 데랑도 지금 뭐 탱크 같은 거 뭐 한 4조, 5조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주를 하는데 뭐 드론 향후에 이제 약간 미래 지향적인 드론 쪽 좀 뭐 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규모다. 말도 안 되는 규모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캐파 문제는 확실히 캐파랑 같이 보면은 확실히 좀 찝찝하긴 하네요. 이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하네요. 현재는. 맞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이 가장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요 캐펙스 네, 캐펙스 지출이 미미하다는 것, 그렇네요. 이게 가장 좀 찝찝한데, 근데 이 주가는 생각보다는 덜 빠졌단 말이죠. 또 어제는 그저께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죠. 저는 주가가 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일단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 팔았지만 어, 요 내용들이 다시 또 신뢰도를 얻게 되면 언제든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경영진들의 해명도 조금 더 들어보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시총 여쭤봤었지만 시총이 6천억 정도잖아요. 6천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팔란티어랑 엮이고 뭐 미국 국방부랑 엮인다고 치면은 내러티브만으로도 뭐 6천억이 뭐예요? 뭐 사실 조 단위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뭐 미국이면은 뭐 충분히 팔란티어 뭐 국방부랑 이렇게 엮여서 가면은 뭐 6천억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총 막 더 무조건 막 더 폭락해야 된다 이런 시총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좀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겠네요.